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인밤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휴무도 2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아이들 물과 함께 살제를 준다고 지난번 영상에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인데요. 지금 날씨가 오늘은 해가 없고 흐려요. 아침에 잠깐 반짝하고 들었다가 해가 지금 숨었는데요.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현재 5도고 습도 49%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오늘 주려고 날짜를 택한 이유는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밤에는 영하 1도고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날은 흐려도 지금 현재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5도인데도 춥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초보맘들이 계실 텐데 3,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0도를 가리킬 정도로 날이 바짝 추워져요. 올겨울은 이렇게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아가지고요. 딱 지금 제가 휴무 때 날짜도 좋고 날씨도 조금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날짜를 택해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살균제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간간히 살충제는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와서 조금씩 주었어요. 그런데 살균제는 올 겨울 들어서 한 번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살균제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살균제를 주는 게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지금 낮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환풍도 시키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1월 달, 2월 달이 더 춥죠. 겨울에는 늦겨울이 더 춥잖아요. 더 바짝 추워지면 이 창문을 여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질 거고 창문을 자꾸 닫아주게 되다 보면 또 통풍이 안 되고 환기를 시켜줄 수가 없어서 아이들 각종 세균성 감염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제를 겨울에도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겨울이고 약도 물이기 때문에 또 물을 또 많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면시비라고 하는데요. 잎을 적셔주는 정도를 연면시비로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면시비로 해서 위특이 살짝 젖는다 싶게 그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살충제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약해를 별로 입는 적을 못 봤어요. 이것저것 약을 돌려가면서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세 가지를 저도 놓고 돌려서 쓰고 있지만 살충제로 약해를 입은 경험은 별로 없는데 살균제는 아무래도 살충제보다는 약이 약간은 독해요. 약성이. 그래서 꼭 살균제를 치고 나면 한도 아이, 이렇게 어린아이라든가 또 특히나 약물에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약한 아이들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를 칠 때는 반드시 살충제나 살균제 모든 약제는 용량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겁이 많고. 그래서 그 용량용법보다 약간은 또 겨울이고 약하게 봄하고 가을은 제가 용량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주는 편인데요. 겨울하고 여름은 약간 약하게 준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물도 못 먹고 추위 더위에 약해져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은 약하게 그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살균제, 약제, 방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아이들 얼굴 예쁜 얼굴 아이들은 일단 약을 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약을 제가 쓰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쓰는 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료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충제, 살균제, 약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약이 어떤 약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다육이들은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육이뿐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생제를 쓸 때는 한 약을 오랫동안 쓰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바꿔서 주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한 약을 지정해서 쓰는 것보다 두세 개 갖춰놓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이걸 주었다면 한 번은 이걸 주고 한 번 이걸 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숫자가 많다면 제가 쓰는 약제는 전부 물에 희석해서 쓰는 약제예요. 이거는 문도대장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1리터에 1ml를 넣어서 예방할 때는 이렇게 쓰고 발병 시에는 2ml를 넣어서 써라 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죠. 이거는 제가 약을 구입한 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라도 자세히 반드시 읽어보시고 용량 용법을 반드시 지키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약을 타놓게 되면 2, 3일 안쪽으로 전부 소진을 시키셔야 돼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쓰시거나 하면 약효도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을 탔을 때는 그 약을 2, 3일 안에 전부 소진을 시키고 다음번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숫자가 많다 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쓰는 약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은 해석하시는 약이 번거롭고 어렵고 약간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보맘님들께는 50개 밑에는 굳이 약을 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 이동도 수월하고 통풍, 환기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 자리 이동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럴 때는 약을 희석해서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숫자가 적은 초보맘님들은 이런 거 있죠. 약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요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약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스프레이용으로 나오는 거는 약을 별도로 타지 않고 물을 타지 않고 그냥 분무만 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요게 보통 시중에서 5,000원, 6,000원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요 한 병, 두 병면 충분히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맘님들은 이 약으로도 충분해요. 번거롭게 분무기에 희석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스프레이용으로 이런 거는 일반 농장이나 화원 이런 데 가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이런 거 종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성 때문에 번갈아서 가서 써야 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검증된 약이라면 다 괜찮고요. 또 이런 거는 친환경제예요. 보통 농장이나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거는 친환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농약 또 숫자가 많고 농장 같은 데 대해서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농약은 또 효과가 더 강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방에 끝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농약을 쓰는데요. 농약은 일반 시중에 팔지 않아요. 농약방에서만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메모드죠. 메모드는 효과도 빠르고 약이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약이랍니다. 그렇지만 농약이에요. 가정집에서는 농약을 잘 권해드리지 않는 게 숫자도 적거니와 또 집에서 애견도 키우고 아가들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또 어리고 또 저렇게 초보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굳이 농약까지는 저 같은 경우 하지 않고요. 저는 거의 다 요 약통에 있는 게 친환경제랍니다. 농약방에서 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제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요것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가정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요건 살충제고요. 제가 처음 첫 해 때는 깍지하고 탄저병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병충 해는 옮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이 병을 옮기면 금방 2, 3일 간격으로 옆에 아이까지 퍼진답니다. 이 세균에 감염된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근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탄저병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답니다. 이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약은요. 우리들 사람들이 아프면 감기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예방주사 맞잖아요. 이 다육이들에게 주는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리 챙겨서 하시면은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백신을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미리 쳐주시면 훨씬 관리하기가 수월하답니다. 아이들이 물음병을 흔하게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음병, 탄저병 이런 거는 한번 아이들 몸에 번지면 잡기가 힘들어요. 또 완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살충제는 아이가 벌레가 생겼을 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살균제는 아이가 병이 왔을 때 치면 늦는 경우가 거의 7, 80%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압축 분무기 쓰잖아요. 압축 분무기도 질문이 많으신데요. 간편 압축 분무기라고 치시면 쿠팡
이런 데 나온답니다. 거기서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걸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 가지 많고 이게 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골라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물, 어떤 초보자님께서 저한테 제가 지난번 살충제 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겨울에는요 이 물을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조금 약간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물로 하세요. 찬물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무리가 갈 수 있답니다.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난번에는 이 약을 썼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약을 써주려고 한답니다. 이 물통이 지금 4리터예요. 4리터인데 이게 1리터에 1ml라고 했는데 그럼 4ml가 되겠죠. 근데 저는 겨울하고 여름은 조금 약하게 준답니다. 봄하고 가을은 용량 용량대로 그대로 주는데요. 겨울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약해져 있어서 약하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ml예요. 3ml를 이렇게 타시고요. 이 약을 쓰실 때는 약병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또 약을 탄 물도 충분히 섞어서 많이 흔들어 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야 약도 액체라고 하더라도 골고루 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젖어서 그렇게 해서 주고 있답니다. 많이 충분히 흔들어서 주시고요. 자, 약통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댓글에 구독자님께서 처음 분갈이하고 집에 데려온 아이를 천물을 약물로 주어도 되냐고 댓글을 주셨는데 저도 불확실해서 기술자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천물을 줄 아이들, 분갈이를 방금 한 아이들은 뿌리가 아무래도 활착이 안 돼 있고 새 뿌리가 나와서 활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약물을 주는 거는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은 두 번째 물까지 주었는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뿌리를 잡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준 상태고요. 그리고 분갈이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요. 또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빼놨어요. 또 물을 주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골라서 이렇게 따로 놓고 이런 아이들은 안 주려고 이렇게 따로 빼놨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아이나 그런 아이들은 따로 그냥 일반 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려고 한답니다. 자, 겨울에 약물을 줄 때는 물의 양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약물의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하다 싶으면 이렇게 겉에 입장을 적시는 정도, 그리고 화분에 2바퀴 이 정도 하면 그냥 흙이 우특이 적는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또 물도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적당량 이런 식으로 물을 전부 골고루 준답니다. 오늘 약 주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오늘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서 혹시라도 겨울 해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봄, 가을, 여름까지는 햇빛이 강할 때 이 약물을 주다 보면 직광에 약해를 또 심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약도 독한데 햇빛까지 거기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약해를 또 오히려 더 입을 수가 있고 또 화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날이 흐린 날 주시면 좋고요. 겨울에는 오전에, 또 봄, 가을, 겨울에는 오후에 주는 게 좋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을 때 이렇게 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제가 2~3바퀴만 돌려서 주죠. 여기가 곰팡이균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적당한 물의 양, 적당한 약물 그렇게 주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분해 쳤고 골고루. 해가 없을 때는 굳이 뽁뽁이로 약물은 뿜이로 불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입장으로도 약물이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금방 털어내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해가 없는 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빨리 이 물이 마르도록 해야 좋겠죠. 흡수를 하면서 물이 말라야 되니까 창문을 열 수 있으면 좋고요. 지금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은 창문을 열어서 물을 말려줄 거고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또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닫고 안쪽 문을 열어서 약간은 따뜻하게 해 주어야 약의 흡수도 돕고 또 물을 먹은 상태라
또 냉해 걱정도 안 할 수 없죠.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물을 주거나 약물을 주거나 하셨을 때는 온도 관리에 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답니다. 저도 오늘 배운 건데요. 이 아이가 모모카 금이에요. 물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기술자님께서 이 모모카 금이 약해를 많이 입는데요. 약에 약해서 약해를 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약을 어떻게 주냐 하고 여쭤봤더니 입장에는 주지 말고 요 뿌리 흙 있죠. 입에는 약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흙이 젖을 정도로만 약을 주라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장에 안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가 약해를 입는지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약해를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를 한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빼놓고 또 입꼬지 아가들 있죠. 입꼬지 아가들, 이렇게 어린 아가들, 이런 아이들은 또 약해, 또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런 아이들도 흙에만 살짝 적시든지 아니면 아예 빼놓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약물 뿌리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전선이 있기 때문에 전선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성격을 좀 이제 키워보면 알잖아요. 물 이렇게 좋고, 이 아이 성격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약을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빵빠레도 물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물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물의 양을 조금 더 준답니다. 물이 더 필요로 한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줘요. 페리도트도 애들은 물을 머금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장점께서 입장에 골고루 젖도록 이렇게 주신답니다. 집시도 예쁘죠. 이렇게 물질을 할 때가 좋긴 한데 마음껏 실컷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춘다 생각하고 주니까 좀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래요. 요 아이 이제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유, 건강해져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빨리빨리 입장을 채워서 처음 올 때의 모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요 금땡이도 이렇게 입장이 적게끔 이렇게 준답니다. 이 아이는 또 물을 좋아하니까 조금만 더 주고. 자, 이렇게 제가 일일이 물 주는 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약물을 전부 주고서 예쁜 애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약물 주기, 살균제, 약물 주기를 다 마쳤답니다. 이제 전부 약물을 먹고 있어요. 아이들 물 주고 나니까 빛깔이 더 곱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 물 더 줬고요. 뭐 나나 흑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늘 보여드리는 아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요. 이렇게 케냐예요. 케냐. 요거 펜지 철하고요. 요 리토스 아이들도 윗물이 살짝 젖도록 살균제를 주었어요. 이 아이들도 깍지도 생기고 할 거는 다 한답니다. 그리고요, 안 보여드린 저 밑에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초록등이지만 저 안쪽에 저렇게 이 아이가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저희 집에 한 3년 된 애예요. 아주 커다란 그 토분에서 있던 아이인데 분갈이 해주고 타임을 놓쳐가지고 한 번도 못 보여드렸죠. 저 뒤에 그 원종 페라토스트하고 미인 이름 생각 안 나요. 여기 또 천대전송이 우짜라는데 저러고 있고요. 또 여기 엘 히어로도 있고 집시금 궁금하셨죠? 자주 밑에 있다고 안 보여드려가지고 저 집시금도 오늘 살균제 물을 좀 먹었고요. 여기 메비나금 아주 콩분에 있던 아이 분갈이하고 저렇게 잘 있어요. 그 끝에 점을 찍고, 요거는 콜먼이에요. 이 아이는 저 안쪽에 있어도 저렇게 물을 안 빼고 아마도 기온차로 물이 드는 아이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엘레강스, 또 요 아이가 캐라리온이에요. 캐라리온. 이 아이가 클라바타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저러고 있답니다. 저 아이는 아마도 햇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림티. 우리 집에 아주 오래된 아이죠. 왜 들어와서 완전히 쌍도가 된 아이. 아주 이런 아이들 보면 정말 신비롭고 보람도 느낀답니다. 그리고 여기 피가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로찌예요. 로찌인데 올여름에 아주 힘들었는데요. 너무 어린 아이예요. 아직 다져지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킹마이더스고, 또 이 아이가 온슬로우랍니다. 온슬로우도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 아이도요. 이 아이가 제가 SP로 아주 초보 때
1,000원짜리 아가 데리고 온 애예요. 이 아이도 3년 된 애예요. 작아도요. 야무지고요. 저 뒤에 아리의 철화 저렇게 있답니다. 이 밑에 쪽은 제가 잘 안 보여드려가지고 밑에 쪽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로겟느시금 저 아이는요 아주 저렴인데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제 친구가 저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한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로겟느시금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금 종류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샴페인이에요. 이 아이도 한 3년 된 애예요. 오늘은 또 조금 오래된 아이들, 맨날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펜지예요. 펜지. 거리대에 있던 아이. 그리고 섭세실리의 금이 이렇게 여전히 치마를 아주 겁나게 두르고 있죠. 그래도 건강하니까 뭐 어디에요?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모dom신기 한 애들 이렇게 이 아이도 오늘 약물을 전부 주었어요. 뿌리 활착은 완전히 되었고 물도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려가지고 자연바람으로 이렇게 입고 말려줄 거고요. 저녁에는 날이 바짝 또 추워지잖아요. 또 물을 준 상태니까 냉해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창문을 완전히 저 끝에까지 닫아주고요. 물이나 약물을 준 상태는요. 저 같은 경우 뭐 정답은 아니에요. 물 역시 살균제 역시 이 주는 방법이나 모든 것도 정답은 아니랍니다. 저희 베란다의 환경에 맞게 내가 키우는 아이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조절도 하는 거고요. 엄마가 키우는 아기들 성격에 맞춰서 살균제, 물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에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요 서큘레이터예요. 요거를 밤에는 또 통풍이 안 되니까 이걸 틀어줍니다. 이렇게 틀어주죠. 이게 이제 방향이 저 천장을 향하게 직바람을 쏘이면 아이들한테 안 좋아서요. 저 천장을 향하게 이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밤 늦게까지는 이렇게 틀어서 수분을 좀 말릴 거예요. 문도 열어주고 바람을 충분히 해서 이 물 준 거를 또 빨리빨리 흡수를 하고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말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 집 베란다는 우풍이 심해서 이렇게 주면 애들 다 온다 싶을 때는 안으로 들이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바람 소리 때문에 제가 서큘레이터를 잠깐 껐고요. 오늘 이렇게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대충 드렸는데 빼먹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생각나면 나중에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 또 좋은 방법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 짱이맘과 함께 다육이 재밌게 키워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